안녕하세요. 옆팀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경력직 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경력기술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기술서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 경험 그리고 자격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왠지 내 경력이 좀 초라하게 느껴지거나 자신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됐나? 이런 생각들로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들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좌절하기보다 내 경력에서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최대한 찾아보고 내 경력을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각 회사별로 그리고 업무별로 성과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지원하는 포지션에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 분명 여러분의 강점을 알아보는 회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서 경력기술서 작성 팁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력기술서는 아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가장 먼저 재직한 회사별로 경력을 나열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해주세요. 그 이후에 각 업무의 세부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특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작성한 내용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업무의 성과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여기까지 잘 진행이 됐다면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공고 내용을 잘 살펴봐 주세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고에는 보통 강조되는 업무가 분명히 있거든요. 가령 특히 어떤 자격 조건이나 경험이 우대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맞게 경력기술서를 수정하고 작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령 여러분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A, B, C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특정 회사의 공고에서 C의 업무가 강조가 되고 자격 요건이나 우대사항도 그 부분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경력기술서를 작성을 할 때 당연히 C의 업무를 조금 더 돋보이게 상단에 배치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경력을 나열하고 분류하는 것을 처음 해보시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경험 정리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화면에 보여드린 예시처럼 처음부터 복잡하고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고요. 우선 엑셀 파일을 클릭해서 여시고 회사명, 업무 수행 기간, 업무 내용만 먼저 쭉 작성을 해보세요. 어떤 면에서 좀 작고 사소하게 느껴지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내용을 제외하지 마시고 우선은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업무를 먼저 다 써놓고 나면 업무 내용을 어떻게 묻고 정리하는 게 효과적일지 그게 눈에 조금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 정리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각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들, 특히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떻게 내가 기여를 했는지 자기소개서나 혹은 우리가 인터뷰를 진행을 할 때 어떤 답변의 예시로 사용하면 좋을지 미리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 경력기술서를 써보면 보여드린 예시처럼 작성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구매 직무 경력자라면 업무를 크게 구매관리, 수요관리, 재고관리로 나눠서 작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각 카테고리별로 세부 업무를 정리하는 작업들이 그 다음에 따라서 진행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뼈대를 잡았으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세부 내용을 작성을 해야겠죠?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표현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작성한 업무 내용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작성한 업무 내용이 너무 전문적인 느낌이 없지는 않은지 이런 포인트로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 정량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될 수 있지 않을까? 더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점검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총무 담당자가
담당 업무를 정기적인 법인 차량 및 공용 차량 관리, 범칙금 납부, 오피스 자산 관리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열식으로 일상적인 업무를 작성할 수도 있겠죠. 물론 평소에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는 맞는데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해서 가령 회사 자산 관리라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첫 번째, 법인 및 공용 차량 계약 및 유지 관리, 오피스 자산 현황 업데이트 및 주기적 교체, 이렇게 조금 더 사무적이고 좀 더 전문적인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표현을 바꿔서 작성을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기업이 생겼다면 해당 기업의 공고와 매칭하는 작업은 꼭 진행해주세요. 경력기술서의 핵심은 이 후보자가 업무 범위가 어느 정도였고 얼마나 큰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업무에서의 성과와 기여가 무엇이었는지 이걸 정리된 문서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력기술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될 점도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력기술서라고 이 문서 이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업무를 기술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문장 형태로 길게 늘어지게 작성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정리를 해본 것처럼 업무를 분류하고 가급적이면 한 문장으로 짧게 기술하고 정리하는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성과나 회사 정보를 작성을 하다 보면 가끔 영업 기밀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는 경우들이 보여요. 이건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경쟁사에 지원하면서 내가 지금 재직한 이 회사에서 이만큼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작성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원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는 언제든지 이런 중요한 업무에 관련된 기밀사항을 유출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지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를 너무 과장하거나 적정 연차를 벗어난 어떻게 표현할까요? 실제 본인의 역할보다 더 큰 롤을 했다, 이런 일들을 내가 맡아서 잘했다, 이렇게 작성하는 거는 정말 추천하지 않아요. 이건 나중에 인터뷰 과정에서도 분명히 챌린지가 있을 거고 서로 인터뷰 과정에서 이걸 통과하고 본인이 채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회사에 가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경력기술서를 작성할 때는 각 회사별, 업무별로 내용을 분류하고 각 업무의 상세 내용과 객관적으로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예시가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한 내용은 너무 과장되지 않아야 하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업무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표현의 방식을 반드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번거롭더라도 지원하는 기업의 공고에 맞게 경력 내용을 한 번 더 재배치하시고 커스터마이징하는 작업이 필요하실 거예요. 경력기술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 말씀드렸죠? 이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 진솔하고 담백하게 여러분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경력기술서를 잘 준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